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연은 눈을 떴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건 간호사로 일한 지 7년째 되던 해부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하늘 아래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정신없었다. 오늘도 서연은 환자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순간순간에 집중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오후 근무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이런 바쁨이 그녀에겐 익숙했고 나름대로 충만함을 주었다. 언니. 퇴근 후 병원 로비에서 동생 지은이가 남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반가움보다 먼저 뭔가 심각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사실은 우리 둘 다 3개월 정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총괄을 맡게 됐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은이의 남편이 거들었다. 쌍둥이들을 부탁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친정 부모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니까. 서연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생각지 못한 부탁이었다. 5살 쌍둥이를 돌본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정, 체력,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 했다. 언니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지은이의 눈빛이 간절했다. 어릴 적부터 의지했던 동생,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서연이 손을 잡고 키워낸 그 아이.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 말과 동시에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동생 부부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아이들과 보낼 시간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졌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다. 출장이 시작된 첫날,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생 집 열쇠를 가방에 넣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곧장 지하철을 타고 40분을 달려 동생 집에 도착하는 일상이 시작됐다. 문을 열자 쌍둥이 민준이와 서준이가 이모 하며 달려왔다. 그 작은 몸으로 안기는 아이들의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녹였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이모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예쁘대요. 아이들은 저마다 하루를 이야기하느라 바빴다. 서연은 웃으며 듣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재우는 일. 그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힘이 됐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밤 10시. 거실 소파에 앉아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을 보며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막차 시간이 다가왔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잠든 아이들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다. 새근새근 잠든 얼굴들이 천사 같았다. 주말엔 아예 동생 집에서 지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함께 요리도 했다. 민준이가 이모, 사랑해요 하며 볼에 뽀뽀를 할 때면 이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영상통화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형님 덕분에 여기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엔 택배로 작은 선물과 손편지가 도착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니에게라는 문구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아이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동생 부부가 고마워하는 이 순간들이 소중했다.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가족이니까.
서연은 그렇게 매일을 살았다. 병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자신만의 시간은 사라졌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 믿으며 서연은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서연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영상통화 횟수가 줄어들고 지은이의 답장이 늦어졌다.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동생 남편이 먼저 퇴근해 집에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형부, 먼저 오셨네요. 아이들은요? 방에서 놀고 있어요. 대답은 짧았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힘드시죠?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는데 이제는 서연의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해진 듯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 식기들이 그대로였다. 예전엔 최소한 설거지 정도는 해놨는데 서연은 묵묵히 고무장갑을 꼈다. 이모,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다. 하지만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는 동안 형부는 계속 노트북만 들여다봤다.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주말 서연이 아이들과 공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이번 주말엔 안 와도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우리가 영상통화로 아이들 챙기면 될 것 같아서. 언니도 좀 쉬어. 목소리에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이미 가방을 다 꾸려놓은 상태였다. 아이들과 약속한 놀이공원 계획도 세워뒀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난이 허전함이 밀려왔다. 쉬라는 건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다음 주 평일 서연이 늦게 도착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생겨 어쩔 수 없었다. 문을 열자 형부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시간 맞춰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저녁도 못 먹고 기다렸잖아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사과는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2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왔는데 한 번 늦었다고 이런 말을 듣다니.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속 균열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쌍둥이들의 6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케이크를 예약하고 작은 선물도 샀다. 생일 당일 병원 근무를 일찍 마치고 케이크를 들고 동생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놀랄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다. 초인종을 누르자 형부가 문을 열었다. 그의 표정이 묘했다. 반가움이 아닌 당혹스러움 같은 것. 형부, 아이들 생일이잖아요. 케이크 가져왔어요.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받았는데요.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깜짝 선물이에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형부가 문 앞을 막아섰다. 형님, 앞으로는 우리 일정에 맞춰서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오늘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 말에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네. 형님이 자주 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자주 오시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저희도 가족끼리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뒤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누구? 거실에서 고개를 내민 동생과 눈이 마주쳤다. 지은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언니, 미리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케이크를 든 서연의 손이 떨렸다.
내가 2개월 동안 매일 왔잖아.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기 오고 저녁 먹이고 재우고 생일인데 당연히 올 줄 알았어. 그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미리 말도 없이 오는 건 형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와 서준이가 복도로 뛰어나왔다. 이모다. 이모 왔어.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형부가 아이들을 막았다. 얘들아, 들어가 있어. 이모는 잠깐만 계시다 가실 거야. 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다. 2개월간의 새벽 지하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하던 밤들, 아이들 재우며 느낀 보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불편한 존재로 전락했다. 케이크, 놓고 갈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케이크를 현관에 내려놓았다. 아이들이 이모 가지 마 하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헌신은 당연한 게 되고 사랑은 부담이 되어버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달을 되돌아봤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가고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동생 집으로 달려가던 날들. 피곤해 지쳐 막차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순간들. 핸드폰을 켰다. 갤러리에는 쌍둥이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공원에서 웃고 있는 민준이, 그림을 그리며 환하게 웃던 서준이. 사진 속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던 자신의 얼굴은 언제부터인가 지쳐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동생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착한 언니로 남기 위해서? 어쩌면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의 습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평생 자신을 지배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기대만 커졌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결국 미리 연락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깨달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지 않기로.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지은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앞으로는 내일에 집중하려고 해. 아이들 돌보는 건 이번 주까지만 할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곧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올 것이고 아마 당황하거나 섭섭해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서연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오늘부터는 출근 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퇴근 후엔 헬스장에 들르거나 친구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말엔 미뤄뒀던 책을 읽고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균형을 이제야 배웠다. 헌신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멈춰야 한다는 것도.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